장원 한자풀이 26강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모양의 오른손 우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글자들, 그리고 맥박이 뛰는 위치를 표현한 이 법도 존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글자, 그리고 유선한 손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주자입니다. 위쪽은 오른손 우자고 아래는 비 모양의 나타난 이런 글자입니다. 합쳐가지고 손으로 잡고 있는 비의 모양에 대해서 비추라고 하는 글자고요. 이 손수변에 이 비주자를 합쳐놓은 글자를 쓸소라고 하는데, 비를 손으로 잡고 마당을 쓴다는 뜻입니다. 청소, 맑을 청자와 합쳐서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소제는 덜제자와 합쳐가지고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덜어내듯이 없애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청소나 같은 뜻으로 옛날에는 청소한다는 말을 소제한다고 했어요. 지어미부, 아내부자, 여자 여자에 비주자를 합쳐가지고 집에서 비로 청소를 주로 하는 여자가 지엄이다. 지엄이는 아내를 뜻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다, 그런 뜻이고, 부부, 남편 부자와 아내 부자를 합쳐서 남편과 아내라는 뜻이고, 신부는 새 신자와 아내 부자를 합쳐서 갓 결혼하여 새로운 아내라는 뜻입니다. 돌아갈 귀자, 이 글자 왼쪽 위에 있는 이 글자는 쌓일테라고 하는 글자인데, 오랜 세월 동안 흙덩이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런 모양의 글자고, 그 밑에 그칠지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내 부자에서 여자 여자를 생략하고 이렇게 쓴 글자입니다. 이걸 좀 합쳐가지고 혼인을 하고 세월이 쌓인 여러 해 동안 처가에 머물러서 그쳐있던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서 몇 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갑니다. 그래서 돌아갈 귀라고도 하고 돌아올 귀라고도 같이 쓰는 글자입니다. 귀가 집가자와 합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온다는 뜻이고, 귀향은 고향향자와 합쳐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할 침자, 비주자의 아래쪽에 있는 이 헝겊건자를 이렇게 생략해서 이와 같이 쓰고, 여기에 오른손 우자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손에 비를 잡고 마당을 쓸 때 조금씩 나아가며 쓸어낸다 해서 조금씩 할 침이라고 하고, 이 조금씩 할 침자와 사람 인자를 합쳐가지고 침범할 침이라고 하는데, 비를 들고 마당을 쓸 때 조금씩 나아가듯이 다른 사람의 땅을 조금씩 침범한다는 뜻입니다. 침범, 범할 범자와 합쳐가지고 남의 땅을 함부로 침입하여 범하는 것을 말하고, 침략, 약자는 간략할 약이라고도 하고 빼앗을 약이라고도 합니다. 남의 나라를 침범하여 영토를 빼앗는 것을 말하죠. 잘침자, 진면자 아래에 침대를 나타내는 평상장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조금씩 할 침자 합쳐가지고 집에서 침대에 누우면 조금씩 잠에 빠져든다 뜻의 글자고요. 침실은 방실자와 합쳐가지고 잠을 자는 방을 나타내는 글자고, 취침은 나아갈 취자와 합쳐가지고 잠으로 나아간다, 즉 잠자리에 들어 잠을 잔다는 뜻입니다. 미치리자, 위쪽에 오른손 숫자가 들어있고 아래쪽에 민물 숫자가 들어있는데, 이 민물 숫자는 꼬리미자가 변형된 글자입니다. 꼬리미자의 위쪽에 있는 몸시자를 생략해서 톨무자를 쓰고, 이 톨무자의 위아래를 생략해서 이렇게 바꾸어 쓴 글자,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붙잡는다는 뚜를권자를 합쳐가지고 손으로 꼬리를 붙잡기 위해 짐승의 뒤에 미친다, 즉 다다른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곡식경자, 집 마당을 나타내는 집엄자와 오른손 우자, 그리고 절개콩이 모양 아래 가로로 그은 부분을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벌려가지고 쓴 이 글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여기서 오른손 우자와 사람 인자를 합쳐놓은 글자를 절곡공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마당에서 손에 절곡공이를 잡고 절규에 찢는 곡식이다 해서 곡식형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편안할 깡자, 이 글자는 앞에 설명드린 미치리자하고는 관련이 없고 곡식경자와 관련이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마당에서 곡식을 찢는 모양을 나타낸 이 곡식경자, 이 글자의 아래쪽 시옷자같이 생긴 부분을 이렇게 생략해서 이와 같이 쓰고, 여기에 쌀미자가 변형된 민물 숫자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인데, 절구에 겉곡식을 찧어서 나온 현미쌀을
다시 찧어 속개를 벗겨 백미로 먹을 만큼 풍년이 들어서 편안하다는 뜻의 글자인데요. 옛날에 풍년이 들지 않았을 때는 현미쌀 상태로 그냥 먹었었는데 풍년이 들면은 그 현미쌀을 다시 찧어서 속개를 벗겨내고 백미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편안하다는 뜻이죠. 강보, 복복자와 합쳐가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뜻이고, 건강은 굳셀건자와 합쳐서 몸과 마음이 굳세게 튼튼하여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디춘, 법도촌자, 여기 산일자는 손목의 모양이고 갈고리 골자는 팔뚝의 모양, 그리고 이 점주자는 맥박의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손목 아래의 팔뚝에서 뛰는 맥박이다 해서 원래는 맥박촌자인데, 맥박은 규칙적으로 뛴다 해서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법도촌이라고 합니다. 법도라는 말은 규칙적인 것을 한자에서는 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손목에서 맥박이 뛰는 곳까지 거리가 손가락 한 마디 작은 길이, 즉 한치다 해서 이 글자가 혼자 쓸 때는 마디촌, 자글촌, 치촌이라고 하는데, 한치는 약 3cm를 말합니다. 촌지, 자글촌자와 뜻지자를 합쳐가지고 자그마한 뜻의 정성을 나타내기 위한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촌수는 이 마디촌자와 숫자를 나타내는 셈숫자를 합쳐가지고 친척 사이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손가락 한 마디 길이를 기준으로 숫자로 나타낸 말이며, 숫자가 작을수록 가까운 사이입니다. 마을촌자, 나무목변에 법도촌자를 합쳐가지고 서로 규칙, 즉 법도를 지키며 나무 숲을 의지하여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네요. 농촌, 농사농자와 합쳐가지고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이라는 뜻이고, 어촌은 고기 잡으러 어자와 합쳐가지고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이 모여 사는 바닷가 마을을 뜻합니다. 칠토, 다스릴 토자, 말소민변에 법도촌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적이나 죄인을 법도에 맞는 말로 따져 다스려 친다 해서 칠토라고도 하고 다스릴 토라고도 하고 또 따질 토라고도 합니다. 토론, 따질 토자와 의논할 논자를 합쳐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따져 말하며 논의한다는 뜻이고, 검토는 검사할 검자와 따질 토자를 합쳐서 어떤 문제에 대해 검사하고 분석하여 따져본다는 뜻입니다. 지킬 숫자, 집면자와 법도촌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여기서 관청을 나타내는 집의 모양은 원래 집엄자를 쓰는데 집면자를 쓴 이유는 그 안에서 사무 보는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한 글자입니다. 관청 집에서 관리들이 법도에 따라 백성을 보살피고 지킨다는 뜻의 글자고요. 수비는 가출비자와 합쳐가지고 외부의 침략이나 공격을 막아 지켜서 원래대로 갖추어 놓는다는 뜻이고요. 수위는 위자도 지킬 위자니까 관청이나 회사를 지키면서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줄부, 부탁할 부자, 사람인 변에 이 법도준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법도에 맞게 주고 부탁한다 해서 줄부, 부탁할 부라고도 하고, 물건을 주고 부탁할 때 가까이 붙는다 해서 붙을 부라고도 합니다. 배부, 나눌 배자와 줄 부자를 합쳐가지고 나눠 준다는 뜻이고, 당부는 마땅당자와 부탁할 부자를 합쳐서 마땅한 말을 하면서 단단히 부탁한다는 뜻이네요. 관청부, 고집부자, 관청을 나타내는 집엄자 아래에 줄부자를 합쳐가지고 백성들이 갖다 주는 세금을 보관하는 관청의 고집, 즉 창고를 말합니다. 고집은 창고의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정부, 정치정자와 관청부자를 합쳐가지고 국가나 지역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관청이라는 뜻이고, 부고는 고집부자와 고집고자를 합쳐서 옛날에 문서나 전차 등의 무기를 넣어두던 국가의 고집, 즉 창고를 말합니다. 절사, 관청사자, 이 글자 위쪽에 있는 이 흑도자는 갈지자의 옛날 글자가 이와 같이 생겼는데, 이 글자의 양쪽 날개를 생략하고 쓴 글자로 갈지자의 뜻이고, 그 밑에 법도존자를 합쳐가지고 일정한 법도에 따라 일을 해가는 관청이다 해서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일 때는 모두 관청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속세와 다른 법도를 따르는 중들이 살아가는 절이다 해서 혼자 쓸 때만 절사자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사원,
절사자와 집원자를 합쳐서 불교의 절 등 종교의 교당 집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산사, 매산자와 절사자를 합쳐서 산속에 있는 절이라는 뜻이네요. 떼시자, 해일자와 관청사자를 합쳐가지고 해가 지나가는 시각을 관청에서 관찰하여 북이나 종을 쳐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때다. 아침 때냐, 점심 때냐, 저녁 때냐 그런 말이죠. 시각, 색일각자와 합쳐가지고 칼로 새겨놓은 것 같은 어느 한 시점을 말합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난 그 때라는 뜻이고요. 시간은 사이간자와 합쳐가지고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 사이를 말하는데 즉 어떤 일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시시자, 글시자, 말소면변에 관청사자를 합쳐가지고 관청에서 과거 시험을 볼 때 말을 종이에 적어서 표현하는 것이 시도 되고 글도 된다 그런 뜻이고요. 시인은 시시자와 사람인자를 합쳐가지고 시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시집은 시시자와 모을집을 합쳐가지고 여러 편의 시를 모아서 엮어놓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가질지자, 이 손수변에 관청사자를 합쳐가지고 관청에서 내린 공문서를 백성들이 손으로 받아서 가진다, 간직한다 해서 가질지, 간직할지라고 하는 글자고요. 지참, 참여할 참자 합쳐가지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류를 가지고 모임에 참여한다는 뜻이고요. 지병은 병병자와 합쳐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잘 낫지 않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기다릴 때자, 대접할 때자, 서성거린다는 뜻의 조금씩 거릴 척자와 관청사자를 합쳐가지고 백성들이 관청에 일을 보러 가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서성거리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접한다 해서 대접할 때라고도 합니다. 대기, 기다릴 때자와 때기자를 합쳐가지고 어떤 정해진 기간이나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고요. 대접은 대접할 때자와 대접할 접자를 합쳐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차려 손님을 접대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할 특, 수소특자, 이 글자는 소변에 관청사자를 합쳐놓은 글자로 관청에서 기르는 종호의 숫소를 나타내서 원래 수소특자인데 이 종자로 쓰는 수소는 몸이 크고 힘이 세어서 일반 소와는 다르게 특별하다 해서 특별할 특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특별할 특자와 다를 별자를 합쳐가지고 일반적인 것보다 유난히 두드러지게 다르다는 뜻이고요. 특기는 특별할 특자와 재주기자를 합쳐가지고 남이 가지지 못한 자신만의 특별한 재주를 말합니다. 무리등, 등급등자, 대죽자 밑에 관청사자를 합쳐가지고 관청에서 주간에 써놓은 문서를 중요한 정도나 같은 종류끼리 나누어 놓은 무리나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등수, 등급등자와 숫자를 나타내는 셈 숫자를 합쳐가지고 등급에 따라 정해진 차례의 숫자라는 뜻이고요. 등급은 등급등자와 등급급을 합쳐서 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의 차이를 차례대로 구분한 단계라는 뜻입니다. 유순할 손자, 이 글자 위에는 이 무릎마디를 두 개를 합쳐놓은 글자의 모양을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쓴 글자고 그 밑에는 한 가지 공, 한 개 공자가 아니고 그 윗부분이 이 받쳐들 공자 이 글자고 또 그 아랫부분은 제사상을 나타내는 받침대 기자입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두 무릎을 꿇고 제사 음식을 받쳐들어 제사상에 조심스럽게 올리며 제사 지낼 준비를 한다 해서 다른 글자 합쳐서 읽을 때는 제사 지낼 준비를 한다는 뜻으로 쓰는 글자고 이 준비하는 모양이 유순해 보인다 해서 혼자 쓸 때만 유순할 손이라고 합니다. 유순하다는 말은 부드럽고 순하다는 뜻입니다. 가릴 손, 뽑을 손자, 제사 지낼 준비를 한다는 이 유순할 손자와 어디로 간다는 착받침을 합쳐가지고 제사 지내러 갈 사람을 가려서 뽑는다 뜻인데요. 옛날에 먼 곳에서 어떤 그 종중 제사를 지낼 때는 그 대표자 몇 사람들을 가려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런 뜻의 글자입니다. 선거, 뭘 들어 올린다는 들거자와 합쳐가지고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가려서 뽑아 드러내는 일을 말하고 선수는 손으로 뭘 잘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손수자와 합쳐가지고 기량이나 능력이 뛰어나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가려서 뽑힌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글자들을 이와 같이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단어들도 이렇게 나열을 해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